이제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택형 17문제였고 논술형 3문제였어요.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연립부등식 문제가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러면은 일단 이 문제가 어떤 단원에서 나온 문제인지부터 생각을 해보면 2단원이 방부등식이었고 네 번째 주제였던 여러 가지 부등식에서 우리가 1차 부등식과 2차 부등식을 배웠는데 1차 부등식에서는 연립 1차 부등식하고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데 얘는 연립 1차 부등식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각각의 부등식에다가 기억, 니은이라고 하고 기억을 풀러 가봅시다. 기억 4x를 이항했더니 3x가 9보다 작다. x는 3보다 작다라고 하는 범위가 나오고 니은 부등식에서는 x가 이항을 해서 3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우리가 찾는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되겠네요. 근데 연립이니까 두 부등식을 모두 만족시키는 해여야 해요. 따라서 만족하는 연립 부등식의 해는 마이너스 1초가 3 미만이다. 근데 여기서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니까 0, 1, 2. 따라서 답은 3개 2번 되겠네요. 다음 2번 문제. 연립방정식인데 2차 연립방정식이네요. 그럼 얘는 세 번째 주제였던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연립 2차 방정식에 해당하는 문제고 우리가 1차, 2차 간의 연립이 있었고 그리고 2차, 2차 간의 연립이 있었는데 이렇게 2차 방정식 간의 연립인 경우에는 두 식 중에 인수분해가 가능한 2차식을 찾아서 그 2차식에 대해서 먼저 인수분해를 해준 다음에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대입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위에를 기억, 아래를 니은식이다 라고 했을 때 인수분해가 가능한 부등식은 니은이기 때문에 우리 니은에 대한 인수분해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x-2y 2x 플러스 y는 0이 되면서 이 인수분해에서 x는 2y거나 또는 y는 마이너스 2x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럼 이 두 가지 경우로 나뉘어서 x가 2y일 때 그때 기억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x가 2y니까 2y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5가 되어서 5y제곱이 5가 되고 y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네요. 그러면 따라서 x는 y랑 부호를 같이 하고 2배니까 뿔마 2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네요. 두 번째 경우 y가 마이너스 2x일 때로 해서 기억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이번에는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x제곱이 5가 되니까 이번에는 5x제곱이 5가 되어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고 y가 마이너스 2x이기 때문에 이때는 마이너스 플러스 2라고 하는 해를 가지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 각각의 해 중 x를 알파 그리고 y를 베타라고 한다라고 했으니 이때 알파 베타의 최대값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이 해에서는 합이 3이거나 마이너스 3이고 여기 뒤에서 나온
해에서는 합이 마이너스 1이거나 1인 경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최대값은 3이 되어야 되겠다. y가 1, x가 2일 때 알파, 베타의 최대값은 3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는 직선이다 라고 하는 도형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 3단원, 대단원 3단원이었던 도형의 방정식에서 직선의 방정식으로 넘어가게 되고 여러 개의 직선에서의 위치 관계가 나오고 있네요. 그쵸?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에서의 위치 관계 주제가 뭐였어요? 직선의 방정식에서 두 직선의 평행과 수직이라고 하는 단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주어져 있는 정보에 보면은 직선들이 다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직선 x 플러스 ay 플러스 2는 0이라고 하는 직선이 2x 플러스 4y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하는 직선과는 수직이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3 마이너스 by 플러스 1은 0이라고 하는 직선하고는 평행한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주어진 정보가 두 개니까 각각의 두 정보에서 A 한번, B 한번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수직관계인 것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수직관계일 때는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 공식이 개수의 곱 플러스 a 프라임 플러스 b 프라임의 합이 0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공식 이용했어요. 그러면은 각각 가지고 오면은 1 곱하기 2 플러스 a 곱하기 4는 0이어야 되니까 4a는 마이너스 2여야 해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조건이 평행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반형으로 두 직선이 주어져 있을 때 평행하다. 그때는 개수의 b a'분의 a가 b'분의 b와 같고 c'분의 c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성질을 이용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b만을 이용할 거니까 여기 앞에 있는 등식 하나만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은 1분의 1은 3-b분의 a다가 되는 거고 여기서 두 식을 이렇게 크로스해서 만들어주면은 a는 3-b인데 우리가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찾아놨으니까 대입해 봅시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b의 값이 얼마예요? 3이 이항에서 넘어가고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2분의 7이 되니까 얘는 2분의 7이라고 찾을 수 있네요. 그럼 a도 찾았고 b도 찾았습니다.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a 플러스 b의 값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7 따라서 2분의 6 얼마예요? 3이라고 하는 답이 나오네요. 공식에다가만 잘 적용해서 문제를 풀면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5번 문제 연립 부등식의 해가 이제 주어져 있고 그때 미정계수인 A, B에 대해서 곱을 찾는 문제네요. 그럼 얘도 2단원이었던 여러 가지 부등식에서 이제 연립 2차 부등식 해당하는 문제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면은 각각의 2차 부등식이 아래로 볼록인 상황이고 첫 번째 부등식을 기억 그리고 밑에 있는 부등식을 니은이라고 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이제 두 부등식의 해에서 공통 부분이 존재해서 그 공통 부분의 해가 2초가 3 이하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보면은 기억에 대한 부등식에 대해서는 아래로 볼록인데 0보다 작은 부분이니까 사이값이 나올 거고 사이값 그 다음에 니은은 아래로 볼록인데
이상인 부분이니까 이 경계값을 포함하면서 이 경계값의 양끝 값으로 해서 구간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 구간에 대해서 공통 부분이 존재하고 그 존재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등호가 2초가 그리고 3 이하다라는 정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2라고 하는 경계값은 여기 2라고 하는 경계값은 기억에서 나온 해이고 3 이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의 해는 니은에서 나온 니은 부등식에서 나온 해구나 라고 추측이 가능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경계값이 2가 나왔다는 소리는 인수분해에서 x는 2라고 하는 인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로 이제 들어가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a라고 하는 2차식이 x-2라고 하는 인수를 가지고 있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x-2를 인수로 가지면서 여기 인수들에서의 상수항의 합이 마이너스 7이 나오기 위해서는 x-5라고 하는 인수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전개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7x가 나오게 되고 상수항은 2, 5, 10 따라서 여기서 a는 10이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니은이라고 하는 2차 부등식 x제곱 마이너스 ax인데 이제 a 자리에다가 10 대입해주고 마이너스 10x 플러스 b가 0 이상이다 라고 하는 이 2차식은 3이라고 하는 경계값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x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인수를 가지고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그 인수들의 상수항의 합이 마이너스 10이 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인수가 x-7이 되어야 된다라고 유출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전개를 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10x가 되는 거고 3, 7, 21이 되면서 b는 21이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따라서 우린 a, b를 찾았고 이제 최종적으로 두 수의 곱은 10 곱하기 21이어서 답은 212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부분도 충분히 활용해야 됐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6번 문제. 좌표 평면 위에서 세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에서 라고 하면서 A의 좌표와 변 BC의 중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고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네요. 얘는 이제 도형의 방정식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배운 도형이 점이었고 평면 좌표라고 하는 중단원에서 두 번째로 배웠었던 내분점과 외분점에서 우리가 내분점에서는 중점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 다음에 무게중심에 대해서도 정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무게중심에 해당되는 부분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어진 조건 보겠습니다. 삼각형 ABC가 있는데 A의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3이고 B하고 C의 좌표는 모르지만 B와 C의 중점의 좌표가 11,6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무게중심의 좌표를 어떻게 찾을 거냐.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건 중선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중점의 좌표를 M이라 그랬을 때 선문 AM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으로써 무게중심을 찾아볼 거예요. 그러면은 무게중심 G는 우리 무게중심 공식은 무게중심 공식이 아니라 2대 1로 내분하는 공식으로 해서 무게중심을 찾으면 2 플러스 1분의 22 마이너스 그 다음에 y좌표는 2 플러스 1분의 12 플러스 3이 되면서 각각 계산해 주면은
3분의 21이어서 7, 3분의 15여서 5. 따라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내분점 2대 1로 공식 이용해서 찾는 문제였어요. 자, 그럼 이제 7번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7번 형태를 보니까 3차 방정식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3차 방정식에서 x세제곱 플러스 1은 0이라고 하는 3차 방정식은 중요한 방정식이었다. 그쵸? 이 3차 방정식에서 나오는 허근을 우리가 오메가라고 하면서 이 오메가에 대한 성질들을 여러 개 정리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친구들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얘는 어디에서 나왔냐? 2단원이었던 방부등식에서 세 번째 주제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고차 방정식에 해당되는 부분이었고 여기서 고차 방정식은 3차, 4차 방정식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오메가를 허근으로 가지는, 근으로 가지는 3차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정리해보면은 x제곱 플러스 1은 0이라고 하는 3차식은 곱셈 공식에 의해서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 되면서 실근으로는 x는 마이너스 1을 가지고 허근으로는 이제 오메가라고 하는 허근을 가지는데 여기서는 정확한 허근의 형태가 아니라 그 합과 곱 어떤 관계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들을 정리했어요. 그래서 이 2차식에서의 한 허근을 자, 이제는 이제 오메가가 아니라 z다라고 했으니까 z와 z바를 이제 두 근으로 한다라고 하고 우리가 한번 성질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z와 z바의 합은 1이고 두 번째, z와 z바의 곱은 1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3차 방정식의 허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근이기도 하기 때문에 z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마찬가지로 z 바의 세제곱도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 외에 2차식에 대입했을 때 z제곱 마이너스 z 플러스 1은 0이니까 z제곱은 z 마이너스 1 이라고 정리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z바의 제곱도 z바 마이너스 1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성질들을 이용해서 주어져 있는 이 근에 대한 거듭 제곱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세제곱 이상의 이 식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 첫 번째로 이제 z의 세제곱도 마이너스 1이고 z바의 세제곱도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z제곱분의 z바 플러스 마이너스 z분의 z바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서 정리가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전히 이제 알고 있는 시계값을 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가 안 된 분수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제곱을 다시 세제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분자 분모에 각각 세제곱이 되도록 하는 근들을 곱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분수에는 z를, 두 번째 분수에는 z바를 이제 각각 분자 분모에 곱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z의 세제곱분의 z 곱하기 z바 플러스 마이너스 z 곱하기 z바 분의 z바에 대한 세제곱 플러스 1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세제곱은 다시 마이너스 1 대입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z와 z라고 하는 곱은 1을 이용해서 대입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마는 플러스 되니까 1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되면서 1 더하기 1 더하기 1 결국 우리가 찾는 이 근에 대한 시계값은 3이다 라고 해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 주는데 가장 큰 포인트가 있는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점들 주어져 있고 외분 나오자마자 여러분들은 이게 어떤 문제다 파악이 되셔야 되죠. 평면좌표라고 하는 중단원에서 이제 내분점과 외분점인데 주어진 조건 보면서 이용해야 되는 공식이 무엇인지 정리해 볼게요.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 B에 대해서 선분 A, B의 중점의 좌표가 4,-5다 라고 되어 있고 선분 A, B를 1대5로 외분하는 점의 좌표가 -2,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A와 더 가까운 위치에 외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우리가 그냥 직선 위에 두 점으로 나타내 볼게요. A하고 B가 있는데 이 A와 B의 중점 M의 좌표는 4,-5고 그 다음에 A, B를 1대5로 외분한다 그랬으니까 그 외분점의 점을 Q라고 하면 AQ 대 BQ의 길이가 1대5라는 소리니까 당연히 Q는 A와 가까운 위치에 존재하겠죠. 그래야 1대5를 만족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지금 A와의 거리가 1이고 B와의 거리가 이제 5가 되면서 A, B 사이는 4의 길이 B를 가지는 거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외분점의 좌표가 -2,1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외분점과 중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셔서 요 3에 해당하는 부분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구해봅시다. Q와 M 사이의 거리는 6의 제곱 플러스 6의 제곱이어서 72. 그러면 6루트2가 되는데 길이 B에 의하면 지금 요 길이 B가 3에 해당하는 부분이 6루트이니까 요 한 칸이 2루트2인 거죠. 그러면 지금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싶은데 요 한 칸짜리가 2루트2니까 전체가 4인 A, B의 길이는 2루트2의 4배다 라고 하면서 답 4번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답 4번. 그래서 길이비만 잘 따져주면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자, 9번 두 직선이 만나서 이루는 둔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직선이 만난대요. 그러면 뭐예요? 두 직선이 만나는 상황이니까 교점이 존재하는데 이때 둔각의 이등분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두 직선으로부터 이제 총 교각이 4개가 생기는데 그 중에서 둔각의 이등분선은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줘야 되는 거는 단원이 직선의 방정식이고 이제 직선의 방정식에서 어떤 걸 이용했었냐면 각을 이등분한다라는 거 우리가 어디서 포인트를 잡았었어요? 이 교각을 이등분하는데 교각을 이등분한 건 2개인데 둔각을 이등분한다. 어떤 아이디어였어요? 이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 결국 그 두 직선의 교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등분하는 직선 위에 임의의 점을 x, y라고 하면은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같다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공식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4x 플러스 2y 마이너스 3과의 거리를 d1 그리고 2x 플러스 4y 플러스 1은 0의 거리를 d2라고 하면 d1과 d2는 같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럼 이제 d1 정리해보면 루트 16 플러스 4니까 루트 20분의 이제 여기 x, y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대입합니다. 절대값 4x 플러스 2y 마이너스 3
D2 루트 4 플러스 16이니까 마찬가지 루트 20. 그리고 다시 점의 좌표를 직선의 방정식에 대입하면 절대값 2x 플러스 4y 플러스 1은 이 같다라고 하게 되면서 양변에 똑같은 거 이제 소거해주고 우리가 정리하게 되는 식은 4x 플러스 2y 마이너스 3은 뿔마 2x 플러스 4y 플러스 1은 0과 같다인 거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두 직선이 첫 번째로는 4x 플러스 2y 마이너스 3이 2x 플러스 4y 플러스 1일 때와 4x 플러스 2y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1과 같을 때인데 각각의 이제 직선을 정리해 주게 되면 여기서는 2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하는 직선이 나오고, 두 번째 상황에서는 6x 플러스 6y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하는 직선이 나오죠. 자, 그럼 여기서 뭐 정리는 할 거긴 하지만 일단 어떤 직선이 둔각을 이등분할까를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데, 보면은 주어져 있는 두 직선이 기울기가 같습니다. 기울기가 둘 다 플러스 플러스인 걸로 기울기가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정리를 하면은 둘 다 아래로 떨어지는 음인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사이에 있는 것도 기울기가 음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각을 이등분하게 되는 거는. 근데 우리가 둔각을 이등분하게 되는 거는 두 직선에서 기울기가 이제 반대로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직선 중에 주어져 있는 직선과 부호가 다른 이 직선이 둔각을 이등분하는 상황이고, 표준형으로 바꿔서 정리해주면 y는 x-2라고 하는 직선이 되면서 우리는 기울기와 y절편 m과 n의 합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1번이라고 하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예각을 이등분하는 경우는 주어져 있는 두 직선과 기울기가 같은 거고, 둔각인 경우는 기울기가 반대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림 그려서 찾으셔도 되는 거였어요. 그림으로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정보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고 선분의 길이 비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10번 문제도 도형의 방정식에서 평면 좌표의 해당하는 문제인 것 같고, 길이 비가 나와 있는 걸로 봐서 얘도 내분점과 외분점에 해당하는 문제인 것 같네요. 자, 문제 봅시다. 두 점이 정확하게 주어져 있고 직선 AB 위에 있으면서 길이 B를 이렇게 만족하는 점 C의 좌표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먼저 주어진 이 길이 B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비례식으로 돌려놔 볼게요. AB의 길이와 BC의 길이가 몇 대 몇이었기에 2배와 같다라고 했을까요? BC랑 2가 곱해졌으니까 2대 1이라고 비례식을 작성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AB라고 하는 건 이제 고정된 점들이고 이 길이가 바뀌진 않아요. 그러면은 A와 B 사이의 거리가 2인 건 이미 고정된 거고, 이 BC의 길이가 1인 걸 만족하는 거니까 이 AB 길이의 절반을 만족하는 위치에 C가 있다라는 걸 봤을 때 C는 AB의 중점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외분점으로서 3대 1의 비율을 가지는 위치에 또 가능하다라는 거 해서 두 가지 상황이 존재하는 거죠. 1대1로 내분하는 점이기도 하고 3대1로 외분하는 점이기도 하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좌표를 한번 구해봅시다. A는 마이너스 3,8이었고 B는 5,2였어요. 그럼 우리가 찾고 싶은 건 C좌표의 곱이니까 C좌표만 구해보면 될 것 같아요. C1의 X좌표는 두
점 A와 B의 X좌표의 중점이 되는 거니까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5가 되어서 2분의 2는 1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고, 두 번째는 이제 마이너스 3과 5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C2의 X좌표는 이제 3대 1의 외분점으로서 공식 집어 넣어 주시면 돼요. 3 마이너스 1분의 3, 5, 15 마이너스 3, 그러면은 2분의 12가 되면서 3 마이너스 1분의 15 마이너스 3이 되면서 2분의 18, 9라고 하는 값이 나오네요. 따라서 두 X좌표의 곱은 1 곱하기 9,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장인 이제 11번 문제로 넘어오면서 원의 방정식이 나오네요. 도형의 방정식에서 세 번째 주제였던 원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문제고, 직선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하고 있으니 직선과의 위치관계,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문제 되겠습니다. 자, 한번 주어진 조건 볼게요. 좌표 평면에서 원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원 C와 직선 Y는 4가 만나는 두 점 사이 거리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주어져 있는 원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 찾아야 되겠죠.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봤더니 x-4의 제곱 플러스 y-a의 제곱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7에서 16 플러스 a제곱을 해주니까 반지름 길이는 3이 나오네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원의 중심은 4,a이고 반지름은 3인 원이다 라는 거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조건 가를 가볼게요. 원 C의 중심과 원점 사이 거리는 2 루트 13이다 라고 했으니 0,0과 4,a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면은 16 플러스 a 제곱이 2 루트 13이다. 그러면은 2 루트 13은 52가 되니까 루트 안에 있는 값들이 같아지기 위해서는 a제곱이 36이어야 하고 a는 플러스 마이너스 6이 되면서 원의 중심일 가능성은 4,6과 4,-6 두 가지 경우로 이제 나뉘게 되네요. 자, 근데 이제 조건 나에 의해서 y는 4라고 하는 직선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원의 중심이 지금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y좌표를 가지고 있으면은 반지름이 4이기 때문에 y는 4라고 하는 직선이랑 만날 수가 없어요. 해서 나의 조건에 의해서는 불가하다. 두 번째 상황은 불가하다. 그래서 첫 번째 A가 6일 때의 상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4,6이라고 하는 위치에 원이 있고요. 그리고 반지름 좀 더 크게. 그리고 y는 4랑 만나고 있으니까 이렇게 y는 4라고 합시다. 원의 중심은 y값이 6인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하고 물어봤으니까 이 교점과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줘야 하는 상황인데 우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서 중심과 여기 y는 4라고 하는 직선 사이의 거리를 2라고 찾을 수가 있죠. 6에서 4를 빼면 찾을 수가 있고, 그리고 중심에서 교점까지의 거리는 반지름 3이라는 정보를 알 수 있으니까 우리가 찾고 싶은 이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절반만큼의 길이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5다라고 하는 걸 찾을 수가 있어요. 해서 우리가 찾는 거는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2배 해줘서 2루트 5라고 하는 값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되겠네요.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좌표 평면에서 원점 O를 지나고 꼭지점이 2,6인 2차 함수다라 그랬기 때문에 꼭지점이 주어져 있고 지나는 한 점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 문제는 직선에 대해서 나와 있고 넓이를 2대1로 나누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도형의 방정식의 문제인 것 같은데 도형의 방정식에서 넓이를 2대1로 나누기 위해서 지나야 되는 점 그리고 그 점을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 부분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얘는 직선의 방정식에 해당되는 문제이고 그 방정식을 나타내는 방식에 있어서와 그 다음에 이제 넓이를 2대1로 나누도록 하는 내분점 부분도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면 좌표에 있는 내분점 내용이 함께 들어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주어진 조건 확인해 보면은 꼭지점이 2,6이고 원점을 지나니까 얘는 위로 볼록인 2차 함수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원점을 지나도록 해서 2차 함수를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려주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꼭지점 한눈에 보이고 원점도 지납니다. 자, 여기서 이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 중에 원점이 아닌 점 이 부분을 B라 하자라고 했고 y는 mx라고 하는 직선이 삼각형 OAB의 넓이를 2대1로 나누도록 하는 모든 실수라고 했어요. 일단 삼각형 OAB는 이런 삼각형인데 y는 mx라고 하는 직선은 항상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직선이 이 원점을 지나면서 삼각형 OAB를 2대1로 나누기 위해서는 이 O라고 하는 점을 꼭지점으로 두고 이 AB라고 하는 부분을 밑변으로 둔 삼각형으로 봤을 때 넓이가 2대1이 되기 위해서는 이 A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거나 또는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지나야만 그래야만 넓이가 2대1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방향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모든 실수 m의 값의 곱이니까 여기 a, 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부터 찾으면은 a, 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지나서 넓이를 2대1로 나누는 경우와 선분 AB 밑변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지나서 넓이를 2대1로 나누는 경우로 나눠서 우리가 한번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요 지나는 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A 좌표는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B 좌표를 구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B 좌표를 어떻게 구할까 봤더니 이 2차 함수라고 하는 거는 꼭지점을 지나는 요 Y축의 평행한 직선인 축 X는 2에 대해서 대칭, 선대칭인 도형이니까 원점과의 거리가 2였다면 이 B까지의 거리도 이만큼 차이가 나야 되기 때문에 B의 좌표는 4,0이다 라고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2,6과 4,0을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찾아봅시다. 그러면은 내분이니까 3분의 4 플러스 4가 되겠고 3분의 0 플러스 2, 6, 12 여서 얘는 3분의 8, 4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찾아봅시다. 마찬가지로 내분점이니까 이 B의 전항우항의 합분의 8 플러스 2, 3분의 0 플러스 6이 되어서 우리가 찾는 점 또 다른 하나는 3분의 10,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기울기니까 이 각각의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게 되면 얘는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니까 3분의 8분의 4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얘는 2분의 3이라고 하는 기울기 m의 값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지나는 경우에는 기울기가 x 변화량 3분의 10분의 2가 되어서 5분의 3이라고 하는 기울기가 나오네요. 그때 곱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최종적으로 2분의 3 곱하기 5분의 3을 해주셔서 답은 10분의 9, 5번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점을 지날 때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1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13번에서는 3차 방정식이라고 주어져 있고 세실근 2 알파 베타를 세변의 길이로 한다. 그리고 그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다 라고 했으니 우리 3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방정식 부분과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하는 도형의 성질을 함께 이용하는 문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온 단어는 여러 가지 방정식 대단원 2에서 세 번째 주제였던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4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에 해당하는 부분, 거기에 이제 도형의 성질까지 들어가 있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고 문제 주어진 조건 볼게요. 이 3차 방정식이 지금 보니까 미정계수 K가 들어가 있고 이 3차 방정식에 대한 서로 다른 세 실근에 대해서 알파 베타라고 하는 근은 모르지만 2라고 하는 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2를 이용해서 인수 정리를 이용한 조립제법으로 한번 알파 베타에 대한 정보도 찾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수 1, 마이너스 8, k 플러스 12, 마이너스 2k에 대해서 x-2라고 하는 1차식으로 나누게 되면 옆에 2 써주는 거고 우리 밑에 내려와서 1 곱해서 2 내려와서 마이너스 6 곱해서 마이너스 12 내려와서 k 그리고 곱해져서 2k 나머지가 0이니까 나눠 떨어지네요. 그러면은 이 인수 정리를 이용한 조립제법에서 여러분들은 이 3차 방정식을 x-2로 나눴을 때 그때 몫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는 0이라고 유도를 할 수 있을 거고 여기 뒤에 있는 2차식에서 두근 알파 베타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두근의 합은 6이고 그 다음에 곱은 k다 라고 하는 정보를 얻어낼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가 이제 전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2와 알파와 베타를 세변으로 하는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다 라고 하는 조건을 한번 살펴볼 텐데 삼각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변의 길이에 있어서 만족해야 되는 결정 조건이 있었어요. 뭐였죠? 가장 긴 변은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아야 된다 였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2라고 하는 값은 정확하게 주어져 있고 이제 모르는 길이가 알파와 베타인데 두 변의 길이의 합 여기서 만약에 2, 알파, 베타가 있는데 여기서 2가 가장 긴 변이 될 수 없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이제 유추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둘이 더 했는데 6이야? 만약에 1과 5가 된다면은 가장 긴 변 5는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크기 때문에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죠. 얘가 2와 4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4라고 하는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과 같아지게 되면서 삼각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알파, 베타 중에 더 작은 값도 2보다는 커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을 떠올리셔서 알파, 베타 중에 가장 긴 변이 존재하고 이 알파, 베타는 2보다 커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알파 베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없으니까 가정을 합시다. 알파가 더 커서 가장 긴 변이 알파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이제 빗변의 길이가 이제 알파가 될 거고 그리고 나머지 직각을 낀 두 변이 2 또는 베타가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시게 되면 알파 제곱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 2의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되네요. 그쵸? 자, 그러면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은 4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여기 제곱
의 차에서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데, 여기서 합이 6이라 그랬으니까 6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4가 되면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3분의 2가 되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값이 나오진 않았지만 또 알파 베타에 대한 관계식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뭐 할 수 있어요? 방법은 바로 떠오르는 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이 상수 K의 값이니까 알파 베타의 곱에 대해서 찾으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일단 바로 먼저 떠오른 방법 이용하겠습니다. 합이 6이고 차가 3분의 2니까 여기서 연립을 이용해서 둘이 더하면은 2알파는 3분의 20이 되어서 알파는 3분의 10이 되고요. 둘이 더해서 6이 되는 거니까 베타는 3분의 8이 돼야 된다. 해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알파 베타의 곱, 알파 베타는 3분의 10 곱하기 3분의 8 이어서 계산해주면은 9분의 80,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알파 베타에 대해서 연립 이용해서 알파 베타 각각 구해냈는데, 여러분들은 그 곱셈 공식 중에 변형 있죠. 변형. 알파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 플러스 4 알파 베타다 라고 하셔서 36은 9분의 4 플러스 4K 이런 식으로 해서 K에 대한 식을 유도하셔서 K 값을 구하셔도 됩니다. 편한 방법으로 K 값만 정확하게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문제. 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금 원이 나와 있는 걸로 봐서 도형의 방정식에서 세 번째 주제였던 원의 방정식 부분에 대한 문제가 되겠고, 지금 접선이라고 하는 포인트가 나와 있는 걸로 봐서 접선의 방정식 우리 구하는 두 가지 공식 배웠었어요. 그래서 직선의 위치 관계,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접선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조건 살펴볼게요. 원의 중심은 원점이고 반지름이 루트 7인 원에 대해서 이 위의 점 1,-6에서의 접선, 이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고 중심이 원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식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루트 6에서의 접선, 그리고 기울기가 루트 6이고 y절편이 음수인 접선이라고 해서 두 개의 접선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6이다 라고 주어져 있고 y절편은 음수다 라고 하고 있네요. 이 두 접선의 교점의 좌표가 a, b일 때 그때 a와 b의 곱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상황부터 머릿속에 정리하기 위해서 주어진 이 원을 한번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은 원점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루트 7인데 여기서 1,-6이라고 하는 사사분면 위에서의 접선 1, 요 정도 될까요? 이 접선. 그럼 우리 이건 바로 공식 집어 넣어 봅시다. x1 플러스 y, y1은 r제곱에다가 집어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x 마이너스 루트 6, y는 7이다 라고 하는 접선의 방정식 나오고, 그 다음에 다음 접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6이고 y절편이 음수다 라고 하고 있어요. 기울기가 보통 주어져 있으면은 이렇게 음수니까 아래로 떨어지는, 오른쪽 아래로 떨어지는 직선일 텐데, 지금 문제에서 y절편이 음수다 라고 하고 있으니 이 y절편이 양수인 건 지워주고 요 접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은 얘는 기울기만 주어져 있고 나머진 주어져 있지 않으니 이 접선과 그리고 중심에서 내린 수선의 발이 길이가 이제 반지름과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접선의 방정식 유도해 냅시다. 그러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6x 그리고 y절편 모르니까 b라고 둘게요. 원점 0,04하고의 거리 d는 루트 7분의 절대값, 원점 대입하니까 상수항 b만 남죠. 절대값 상수항 b가 반지름 루트 7이다 라고 하게 되면 절대값 b의 값이 7이 되면서 b는 플러스 마이너스 7이 나오는데 b가 y절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음수가 되는 값 마이너스 7만 가지고 와서 대입을 할게요. 그러면 두 접선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구하실 수 있는 거고, 교점의 방정식은 같다라고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x 마이너스 루트 6 y는 7과 y는 마이너스 루트 6 x 마이너스 7에 대해서 이제 교점을 찾으러 가봅시다. 요거는 아래쪽으로 내려 볼게요. 그러면은 y는 이라고 해서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 y에 대한 식을 어디로 갔어? y에 대한 식을 x는 꼴에다가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y는 루트 다시 x 마이너스 왜 이렇게 움직일까? x 마이너스 루트 6 y자리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6 x 마이너스 7은 7이라고 대입하게 되면 x 플러스 6 x 플러스 7 루트 6은 7이다. 7x는 7 마이너스 7 루트 6 x는 1 마이너스 루트 6이 되고, 그럼 이제 y를 구하기 위해서 이 y는 꼴에다가 x값 대입해 볼게요. 1 마이너스 루트 6 마이너스 7이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번에 y값은 마이너스 루트 6 플러스 6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6이 되네요. 그러면 교점의 좌표는 1 마이너스 루트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6이 되면서 우리 요 두 교점의 좌표를 AB라 하고 그 AB의 곱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 우리는 1 마이너스 루트 6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6을 이제 곱해주면 되는데 합자 공식이네요.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지금 부호가 다르고 마이너스 루트 6에 대해서는 부호가 같으니까 전개를 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6이 되면서 AB의 곱은 5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에요. 지금 이제 개수에 무리수가 나와서 조금 어려울 수 있었지만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과정이라든지 교점을 구하는 과정은 평범했다라는 거. 자, 이제 15번으로 가볼게요. 15번도 원의 방정식에 대한 문제고, 이제 밖의 점에서 접선을 긋는다라고 하는 상황 자체가 그렇게 이제 쉽지 않다이지, 그림을 잘 그리고 주어진 도형을 이용한다면은 정말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 원의 방정식, 우리 접선에 대해서 나오고 있으니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접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문제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주어져 있는 원이 깔끔하게 다 주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표준형으로 바꾸던지 또는 원점과 중심과 그 다음에 반지름에 대한 정보를 찾아내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x-7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 상수항 넘기고 각각 더해지는 제곱의 값을 계산해주면 49 플러스 4가 되면서 36. 그러면 중심은 7,2고 반지름은 6인 원인데 지금 밖의 점 1,a에서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원이 7,2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반지름은 6인데 1,a를 뭐 요쪽으로 둘게요. 1,a에서 접선을 그었더니 두 접선이 나오겠죠. 이때 두 접선에서 만나는 요 접점 PQ라고 할게요. PQ 사이의 거리가 지금 4 루트 5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PQ는 원의 입장에서 현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현에서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현에 내린 수선의 발, 수선이죠. 2등분하고 그 다음에 접점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6이다 찾을 수 있고, PQ의 길이가 지금 4루트 5니까 여기 수직 2등분하는 요 점, 중점과
접점 P 사이 거리는 2루트 5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지금 주어진 상황과 찾을 수 있는 정보들을 나타내 봤는데 어때요? 이 직각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를 알고 있으니 나머지 한 변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구할 수 있네요. 그쵸? 그러면 구해봅시다. 36 마이너스 20이어서 제곱해서 16이 되는 값은 4가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양수 A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보조선을 그어줘야 됩니다. 어떻게? 직각삼각형 하나를 더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중심에서 이 A에 이르는 선분을 더 그어주세요. 그러면은 이 접선하고도 수직이고, 그쵸? 그리고 이 부분 두 점을 연결한 부분과 접점을 연결한 요 부분의 각이 공통이 되면서 닮은 삼각형으로서의 직각삼각형이 탄생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삼각형에서 닮은 삼각형이면 길이비가 다 일치하기 때문에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중점을 M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원의 중점은 O라고 했을 때 삼각형 M, P, O의 길이는 4, 2루트 5, 6인데 이 삼각형이랑 닮은 삼각형 P, O, A의 길이에서 알고 있는 거는 OP의 길이가 6이다 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M이 위치인데 요만큼만 4라고 되어 있는 경우인 거죠. 자, 그럼 양수 A의 값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찾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럼 일단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O의 길이를 유추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닮은 삼각형의 길이비를 이용해서. 그러면은 길이비가 각각 2대 루트 5대 3을 이용하게 되면은 여기가 2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여기 O의 길이는 9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O의 길이가 9다라는 정보로 해서 식을 작성하게 되면 OA의 길이는 루트 7-1의 제곱 플러스 A-2의 제곱인데 그 길이가 9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양변 제곱해서 36 플러스 A-2의 제곱은 81이 되는 거고 A-2의 제곱은 81-36 계산해주면은 45가 되면서 A-2는 뿔마 루트 45, 즉 3 루트 5, A는 2 뿔마 3 루트 5인데 여기서 A가 양수라고 했으니 우리가 찾는 답은 A는 2 플러스 3 루트 5가 되겠습니다. 삼각형의 닮음도 이용했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했어야 되는 문제. 답은 5번입니다.